자,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DB에 테이블을 작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테이블 이름을 저희가 이제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컬럼 이름, 여기서는 아이템, 뭐 필드, 어트리뷰트 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긴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컬럼입니다. 저희가 이제 컬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컬럼. 줄칸의 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테이블이 이렇게 엑셀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요 칸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컬럼입니다. 그래 이름 컬럼, 뭐 네임 컬럼 이렇게 해서 사용 컬럼. 이렇게 되는 거는 기록할 때 한 개의 단위다, 기록하는 단위라 해서 레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코드가 기록하다 이런 뜻이죠. 기록할 때 사용되는 단위 레코드 이렇게 씁니다. 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름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정하면 데이터의 특성, 그 다음에 길이, 입력 제한, 키, 기본값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객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드랍 테이블, 알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든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을 제거한다. 드랍 테이블, 테이블을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알트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게 되고요. 근데 테이블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테이블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고, 이제 회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회원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름은 회원이니까 멤버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멤버라고 쓰시고요. 가로고 괄호 사이에다가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지정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tel,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tel 뒤에다 콤마를 찍어주면 일단 SQL 디벨로퍼에서는 오류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현해 보면 오류가 납니다.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게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에 관련된 타입, 캐릭터, 바캐릭터, 바캐릭터2가 있으신데요. 오라클에 사용하는 게. 이거는 오라클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자열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캐릭터, 바캐릭터, 바캐릭터2. 캐릭터는 고정 길이이고요. 모든 데이터가 정해진 길이에 맞춰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라고 쓰면 모든 데이터의 길이는 다 4여야 됩니다. 4 이해되는데,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공백 문자가 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되도록 있고, 얘가 이제 4글자를 넘으면 이제 넘었다고 오류 메시지가 납니다. 그러면서 입력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바캐릭터는 가변 길이입니다. 가변 길이 2000자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이제 숫자로 넣은 길이만큼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바캐릭터2는 가변 길이 문자열인데 2가 붙었으니까 바캐릭터보다 부족하니까 한 개 더 만들어 온 거겠죠. 바캐릭터2는 4000자 이내까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문자열에 관련된 거는 고정 길이인 캐릭터도 가끔 쓰시고요. 캐릭터 저희가 코드값 만들 때 캐릭터 씁니다.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캐릭터 2를 가지고 보통 지정을 해서 가변 길이 문자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문자열인데 가변 길이니까 바캐릭터 2 썼고, 아이디 경우에는 영문자로 보통 사용을 하시죠. 영문자와 숫자 조합으로 20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램 짤 때 몇 자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 코딩에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4자에서 20자까지,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4자 이상이 안 되면 이제 걸러내 가지고 아예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고, 아이디는 여기 아이디는 아이디이고 이제 영문자 숫자 조합으로 20자까지 가능하도록, 문자일이라서 다른 특수 문자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써놓은 거는 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죠. 문자 숫자하고 문자 조합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이디 그냥 바캐릭터2는 특수 문자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들 때 지정을 따로 한 거예요. 그냥 영문자하고 숫자 조합으로 20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고 정의를 한 거죠. 정의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원래 바캐릭터2가 그렇게 하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패스워드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바캐릭터2 유의해야 되겠죠. 바캐릭터 대신에 바캐릭터2를 쓴다. 아무도 한 20자리 쓰면 되겠죠. 요즘은 이제 12자리 이상 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12자리 이상으로 이제 몇 글자 조합, 뭐 영문자, 소문자와 대문자 조합하고 숫자를 조합하고 그다음에 특수문자 한두 개는 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 12자리인 경우에는 2달 정도가 걸립니다. 2달. 가물을 풀 때 이렇게 2달 정도 걸리니까 그 2달 동안에 이제 다시 그 암호를 바꾸세요 이러면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임 하겠습니다. 네임도 바케라타 2 하면 되겠죠. 2를 하시면 되겠고, 그 한글인 경우에 한글로 쓰는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30 크기는 30으로 할 텐데요. 30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써서 사용한 거 있는데, 이름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제 한글 기준으로 해서 열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열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 거고요. 이름이 긴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열자까지만 잘라서 그렇게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력을 할 건데요. 그 오라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한글을 2바이트 처리한다. 2바이트 처리한다.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오라클 11G부터 저희가 11G부터 버전부터는 한글을 3바이트 처리합니다. 3바이트 처리를 한다. 그 2바이트 처리하는 것보다 길이가 3배로 길어졌기 때문에 길이는 3배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그 8번 곱한 거와 같은 크기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얘는 이렇게 3바이트 처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제3국 언어를 전부 다 생각해서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3국 언어는 영어 특수문자, 숫자 뭐 이런 거 빼고 한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제3국 언어라고 보는데, 그 일본어의 코드와 한글의 코드가 같은 게 생기면 그 한국말로 돼 있는 경우는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 돼 있는 경우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코드를 다르게 가져가도록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만든 게 3바이트 문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제3국 언어에 코드를 붙인 거예요. 코드를 붙여서 그 중복이 되는 코드가 하나도 없도록 처리한 거예요. 처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바이트 언어를 쓴다는 거죠. 얘네들이 원래 자바에서는 몇 바이트? 2바이트. 그 C나 뭐 이런 데서 몇 바이트? 2바이트. 윈도우즈에서 몇 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2바이트 문자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라클 11G에서 오라클 DB에서는 한글 코드를 3바이트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이 네임 이름을 이게 30으로 잡은 게 한글로 열자. 한자당 3바이트 먹으니까 곱하기 3에서 30이 맞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30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 나이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보통 이제 대시를 써가지고 주소를 할 때는 여기 빼기 2개하고 여기가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 에이지는 이제 에이지가 나이, 네임이 이름, 에이지가 나이에 해당되시는데, 나이도 타입이 필요하죠. 나이 타입은 뭐 인티저, 뭐 IN 이렇게 쓰시면 INT, 인티저 밸류 이런 게 몇 가지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뭐 플로트 이렇게 플로트는 없네요. 더블 뭐 이렇게 더블 이런 걸 해서 그 소점 있는 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써요. DB 구현을 할 때 보면 그냥 숫자만 족한 거죠. 그래서 넘버라고 보통 이렇게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넘버 타입은 2가지를 쓰는데요. 전체 크기, 여기는 소점이 없는 경우, 소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8자리인데 소점 이하가 2자리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넘버 이렇게 쓰시면서 넘버가 1000살까지 넘는 경우는 없죠. 네 자리는 좀 그렇고요. 세 자리 정도 999, 999, 999살 뭐 이 정도까지는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나타낼 때는 그 여러 가지 타입, 인티저 타입도 있고 더블도 타입도 있고 이런데 그냥 넘버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냥.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숫자를 나타낼 때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숫자를 나타내는 넘버를 많이 쓰게 되고요. 넘버를 많이 쓰게 되고 넘버 다음에 이제 숫자를 한 개 쓰면 이제 숫자를 한 개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얘는 이제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를 이용해서 숫자 길이가 얼마까지 소수점은 없어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넘버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넘버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숫자를 두 개를 써요. 숫자 콤마 숫자 이렇게 쓰시면 그 앞에 있는 게 전체 길이고요. 요게 첫 번째 있는 게 전체 길이가 되고 그 뒤에 나온 게 소수점 이하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점이 있으니까 얘는 실수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냥 그 소수점이든 정수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길이만큼 전부 다 쓰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게 그냥 넘버입니다. 저희가 그냥 그 넘버로 지정하는 길이만큼 이거는 이제 그 오라클에서 사용 가능한 길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정의해서 쓰겠다. 이게 그냥 넘버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인데 나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살 수 있는 게 무한정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설에 나오는 구미호 같은 건 없잖아요. 현재 그냥 1000만 년 뭐 이렇게 살고 1500년 살고 구미호던 보니까 구미호가 1500년 살았더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빼놓고는 이제 그런 전설에 있는 거 빼놓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보통 이제 기한이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숫자가 900몇 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999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세요.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L은 문자 이름이 되죠. 얘는 바케락타2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바케락타2로 지정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바케락타2의 자릿수는 한 13자리를 잡거든요. 13자리. 그 왜 13자리인지 한번 보시면 그 여기는 이제 연락처인데 앞에가 xxx 010 다시 그 다음에 4자리 다시 4자리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자리입니다. 전체 13자리. 그 13자리에 딱 맞춰서 보통 쓰거나 국제전화번호 이런 걸 쓰시려면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늘려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국가번호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그 전화 통신 이렇게 하는 번호, 그 다음에 국가번호, 그 다음에 이제 지역번호, 그 다음에 국번, 그 다음에 번호 이렇게 해서 구별해 쓰시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늘리시면 되고요. 국제전화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쓴다? 그러면 이제 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전체 몇 자리 쓰는데 보통 13자리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13자리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더 켜서 쓰면 더 키우면 됩니다. 한 20자리 잡아놓으면 충분할 것 같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테이블 이름 정하고 그다음 컬럼 이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정합니다. 데이터 타입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 정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길이를 안 정해도 되는 게 있는데 뭐 넘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그 세 자리로 정해놨습니다. 나이가 어차피 999살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성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컬럼 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입 이름 뭐 타입이나 뭐 그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신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테이블은 만들어집니다. 테이블 만들어지는데 그 운영할 때에 이제 그 약간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볼 거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 쓴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컬럼 이름이 필요하고요. 컬럼 이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필요합니다. 길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 그 제약 조건인데 제가 얘기할 때 아까 써드린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 제한이라고 썼습니다. 입력 제한. 입력할 때 이런 데이터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못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한을 두는 거죠. 제약을 두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입력할 때 검사를 하는 것을 붙여두는 겁니다. 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썼으면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 그건 이제 입력 제약입니다. 입력 제한 이고요. 이거 셀렉트 할 때 막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셀렉트 할 때는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입력하는 거니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입력 제한은 이니까 인서트나 업데이트. 인서트나 업데이트. 업데이트에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거죠. 입력 데이터 검사입니다. 입력 데이터 검사를 하는 게 제약 조건입니다. 검사라는 게 지금 이제 만드는 것들을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멤버니까 여기다 멤버 쓰겠습니다. SQL 저장하는 위치는 여기 왼쪽에 SQL 방금 저장했으니까 SQL 나오죠. 쓰시고 회원이니까 뭐 멤버 써서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뭐가 있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K라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PK 약자는 이제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키라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얘는 이제 주키 뭐 한국말로는 주키 뭐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 첫 번째는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배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배제시켜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비워놓는다 그걸 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널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는 꼭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꼭 입력해야 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할 때 중복 체크를 하죠.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 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복 배제인데 널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난널 이렇게 씁니다. 널이면 안 된다가 데이터 꼭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난널에 해당되는 거. 난널인데 이제 난널 이렇게 널이면 안 된다. 얘는 이제 데이터가 널이면 안 된다. 널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비워놓으면 안 된다. 비워놓으면 안 된다. 비워놓으면 안 된다가 더 쉽죠, 여러분들한테. 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이게 난널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꼭 필요한 데이터.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면 안 된다. 이 난널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것은 중복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도 제약 조건에 따로 있는데 어디서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기억이 나면 말씀드리고, 널이면 안 된다가 난널입니다. 난널. 얘는 난널에 해당되는 거라서 얘 난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유니크 유닉 UK라고 써서 유니크 이게 얘가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니크하고 데이터가 유니크하고 난널이 된다, 널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갖게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 해당이 되고요. 그런 걸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서 이제 이거 뭐야, 얘로 데이터를 이제 이쪽 전체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이건 데이터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데이터의 대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끄집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ID 부분에다가 이제 이런 걸 씁니다. ID가 데이터를 대표하죠. 그리고 이제 ID만 있으면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정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해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이름을 주고 프라이머리 키 썼는데,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오라클에서는 그 이름을 주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 키 썼고, 그다음 패스워드는 꼭 집어넣어야 되죠. 얘는 난널 이렇게 써고, 그 다음에 이름도 꼭 집어넣어야 되죠. 이름도 난널. 중복 허용하죠. 동일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집어넣을 수도 있죠. 연락처도 안 집어넣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운영하는 데는 연락처는 꼭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면 얘도 난널 뭐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 쓰시고요. 근데 이제 널인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얘 널이 올 수 있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널이 나와. 이렇게 돼 있게 만드는 거고요. 얘도 널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면 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난널이 없으면 널이 들어가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난널과 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려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에 데이터를 입력하려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